백 교수님,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날 조국 혁신당을 네.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취임 인사차 찾아와서 예방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종식에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지역구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네요. 지역구 연대. 지역구도 좀 우리한테 양보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인가요? 사실은 이제 그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이 조국 대표가 아마 당 대표 비례 이제 뭐 그 위성정당 형태의 비례당인데 지금 예방을 하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어도 지역구 의원을 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이제 범진보 연합 차원에서 단일화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좀 하자. 진보당하고는 지금 했지 이미 지금 하고 뭐 벌써 한 10석을 비례를 지금 지역구, 배분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네. 울산 북합 지워버렸지 네, 않습니까? 이상원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도 좀 하자 그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이 신장식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인재 영입위원 변호사죠. 같이 뭐 입회도 시켰더라고요. 배석을 시켰는데 지금 조국 대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 검찰 독재 조기종식. 네. 그다음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말하면 법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장을 직선하겠다는 거예요. 검사장을? 네, 검사장 직선. 이제 이 검사장 직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있죠. 뭐 일부 주 전체는 아니고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 대한 이 집안이 도륙을 당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불공정 입시 그 이런 건 전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장 직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이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비례를 조국 혁신당이 무려 10%대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10%도 넘어서요. 네네. 바로 미디어 토마토가 2일에서 3일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가 39.4%. 국힘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예.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이제 민주당의 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이죠. 이게 25.1. 네. 조국 혁신당이 21.0.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비례를 야권의 비례를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서 지금 반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쪽 같은 10석을 지금 뭐 진보당이다, 이미 그 종북당이다 10석 주워부르고 나면은 많이 돼야 19, 뭐 18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목이 한 대석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에 희망을 거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5석 내로 줄어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또 굉장한 파동이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의회에 선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일부에서는 17, 8% 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21%가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한국 리서치에서는 네. 9%가 네네네. 나왔었고 또 여론조사 공정 거기서는 14% 네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는 이미 이제 지금 인정이 된 걸로 지금 그렇죠. 판단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적게 다 봐도 10여 석이 지금 조국 혁신당 의원이 탄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뭐 사실 방송 전에 고 교수님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지금 절대로 이 조국 대표가 1번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제 지지율로 따져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5번 정도 내외로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례 순번을.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지지율을 좀 소위 말하면 그 결집시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는데 지지율이 만약에 20%대 가깝게 나온다라고 하면 10석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10석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연합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러고 나면은 저쪽한테 진보당 무슨 범민주연합
뭐 거기다가 열석을 가기로 돼 있기 그럼 때문에 민주당이 몫이 없어져 버리는 그럼 거예요. 민주당 몫은 잘 해봐야 선전해봐야 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값어치로 볼 때 이제 5석 정도로밖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에 이 목매달고 당 대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 영입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례대표, 물론 지역구로 간 사람도 있지만 못 간 사람도 또 비례에다가 이렇게 배려를 해야 하는데 배려할 몫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비례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벌써 비판을 하고 났었습니다. 밀실 공천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2차 비례대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범진보 연합 대열에서 야권에 합류를 하는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참패가 되는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이 야권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범죄당이 지금 내일 모레 대법원에서 2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캐스팅 보트를 지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캐스팅 보트를. 아니 지금도 정의당이 6석 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10석이 넘어버리면은 자칫하면 무소속 모아갖고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게 생겼다니까요. 만들 수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야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정치권에 그 상당한 핵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이 소위 말하면은 현역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하게 되면은 막강한 파워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 쪽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어떤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표를 할 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야합이라고 이제 되지만은 정책 공조다고 해서 국힘 쪽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하면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요. 이 판결이 만약에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지금 향후 정치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국은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 둔다라고 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센세이셔널한 어떤 지지율은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재명한테 비판적인 친문 그룹들 그 사람들이 이제 비례는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호남에서 그렇게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무당파가 26%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지금 이제 고 교수님이 그 분석을 하셨는데 특히 40대하고 50대 일부 계층에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계속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35일, 6일 동안에 어떤 형태로 이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가 이 국민의 그 미래를 1등으로 한다라고 하면 2등이 이 더불어 그 민주당의 비례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2위로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한 4%로 조국 혁신당이 뒤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뒤집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대하고 50대 일부의 그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이제 진영 지지층을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소위 말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청년, 중년층을 끌어들일 그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89.2%가 국민의 미래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민주당 지지자의 51.7%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를 해요. 나머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을 한다는 거죠. 40%는 조국 신당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런 어떤 그 돌풍이라고 얘기를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이 돌풍이 그 40대, 50대, 30대층까지 잠식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진영을 떠나서 이 비례 소위 그 정당으로는 아마 국민의 미래를 1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제껴버리는, 제치는 형태로 2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분석을 하는 열석인 훨씬 넘는 것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정상이냐. 저는 도대체 지금 조국이 그동안 1심, 2심 다 징역 2년을 받았고 유죄 취지로 선고를 받았죠. 그 내용들도 보면은 거의 뭐 재판장까지도 야단을 칠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어? 그런 사람이 이게 한풀이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국 강이 아니라 무슨 꾸정물로 얼룩진 윤석열 강을 건너야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 그 나이라든가 연령대를 통해서 일부 계층에서는 일종의 그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비록 불공정한 입시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유죄를 받았지만은 조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진보 교수이고 서울법대 교수로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SNS 상에 그 올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비리 그거는 누구나 했던 관행적인 거 아니었느냐는 이런 전략을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고 조국은 계속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만 수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은근히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그 강의 때도 인용하는 부분이 언더독 탑독 논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강한 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서 허우적대는 약한 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정서이고 또 일부 계층의 유권자의 정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상당히 파고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타도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역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면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뭐 디올백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까지를 다시 넣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다 그 부분을 넣어서 이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 이번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되지만 그걸 기화로 해갖고 다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재점화시키겠다는 총선 기간에 그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치 지형상. 그러나 이 4월 10일까지 총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우려먹겠다는 뜻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한 번 차를 넣어서 찬물을 먹었는데 이게 또 차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3탕, 4탕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피로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권자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결, 어떤 정책 대안 제시, 지역에 대한 현안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수긍하는,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는 요소를 계속해서 띄운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지적인 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이제 인도가 굉장히 현혹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